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4.4%까지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하락세 배경으로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격화, 또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꼽았습니다. 7개월 만에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북미 실무회담 결렬 이후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후 회담 재개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판문점 회동 이후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다 등 거칠게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29도에서 30도인 고수온 해역을 지나게 돼 매우 강하고 빠르게 발달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이후 지원할 연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7개, 소재 기술 분야 10개, ICT 창의 과제 분야 9개 등 총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연구비로 총 3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갈팡질팡한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던 시장이 그대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시장의 모습들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노딜로 끝이 났고요. 북한 측에서는 ICBM을 향후에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새롭게 꺼냈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CBM 발사나 핵 무기에 대한 지금 북한에서 실험이 없었던 것이 나의 업적이다라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만약에 ICBM을 다시 한번 발사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노고에도 굉장히 큰 금이 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ICBM 재개 여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가 많이 올라왔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번 주에 고위급 협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안 나올 것 같다. 좋아야 뭐 스몰 딜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측과 미국 측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평행선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많이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률 발표가 됐는데 3.7%로 좋습니다. 50년 내 최저치인데 이 부분은 호재인데 나머지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보니 불확실성에서 갇힌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또 급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들을 월요일 시장이 봐야 될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가져가긴 하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뭐 갈팡질팡하는 그래프가 그대로 보이죠. 2017 장중 저점이고요. 현재 2023 딱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은 따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도 강하게 사주진 않고요. 외국인 현물 시장 또 파네요. 189억 원. 그런데 외국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가질 못합니다. 개인도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8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요. 현대차 워낙에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에서는 소폭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같이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운송장비 업종이 지난주엔 좀 눌려 있다가 오늘은 올라가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이따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울 정도의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오늘 실적 얘기 나오면서 52주 신저가까지 또 내려갔고요. LG생건 역시 1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포스코 상승하고요. KB금융 1%대 하락입니다. SK텔레콤 계속해서 23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기아차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 지수 올라가는 거 잠시 뒤에 눈으로 확인하시겠지만 그리고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일제히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62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운 상승도 만들어냈는데 장중에 또
하락 보합권 부분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역시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가치 사고 기관은 팝니다. 기관이 428억 원 매도인데 기관 전 주체가 지금 다 팔고 있네요. 연기금은 그래도 거래소에서 좀 사주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마저도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대의 큰 폭의 상승이죠, 사실. 근데 HLB가 보시다시피 24%의 급등이고요. 경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오늘. 워낙에 최근 시장에서 급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이었습니다, 약 2달 전에. 지금 5배가 HLB가 올라온 거고요, 약 2달 만에. 물론 이제 고점을 대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이만큼이 또 올라온 겁니다. CJ, ENM, KMW, 펄어비스 빠지는데 코스닥은 그렇죠. 자금 흐름이 지금 제약바이오 대형주로 쏠리다 보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요. 나머지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는 종목들, 악재가 조금이라도 비춰지는 종목들, 조정이 나와야 되는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CJENM도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부터 해서 악재, CJ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15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거고요. KMW도 고점 찍고 지금 7만 원 이하로 또 빠지는 겁니다. 워낙에 조정 없이 왔으니까요. 펄어비스도 20만 원 터치한 뒤에 다시 1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보시다시피 헬릭스미스 상한가입니다. 리보세라비 얘기 HLB 나왔었는데 헬릭스미스도 인상 3상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또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이런 공시 하나하나로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 올라올 때 급하게 올라오네요. 점 하한가 가던 종목이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24% 상승이었고요.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휴젤도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보합이고요. SFA, 원익 IPS, 셀트리온, 제약, 메지온까지. 그리고 메지온도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15만 원대까지 거의 브레이크 없이 올라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순식간에 또 41,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오르긴 하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네요. 1,197원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시장이고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양질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주요 이벤트 어떤 점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과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이오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빼게 되면 아직 시장의 온기가 완연하게 들어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 쪽에서 무엇보다 이번 주 또 주요한 일정들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중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와 함께 종합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PMI 지수에 대한 동향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전반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중국이 가장 먼저 턴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흐름들이 향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와 함께 그래도 긍정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 흐름 접근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후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실적 흐름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흐름들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0월 8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무역 수지에 관련돼서 살짝 올라가는 그래서 즉 기대치가 약간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너무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수출과 수입 중에서 수입의 감소폭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수출의 증가율이 늘어나야 관련돼서 좀 더 자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 약세에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내일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롯데 리츠가 공모청약이 11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리츠 관련된 쪽에서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어떤 변화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들 체크할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리츠 시장이 상품 시장 쪽에서 하나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일은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일단 실적 발표 쪽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황 흐름들 시장은 많이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실적 자체보다 하반기에 이뤄서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 대표적으로 5G가 개화되기 시작하고 또 아마존과 같은 대량의 서버용 D램을 소화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투자에 대한 계획 흐름들이 다시 재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반도체 업황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겠지만 실적에 대한 여파가 오히려 반도체 장비 부품주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 염두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 PPL 쪽은 그렇게 기대감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체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무역 분쟁과 관련된 여파가 밀려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9월 외환보유액의 발표가 눈길이 끄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은 외환보유액 자체가 정체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혹시나 앞으로 향후 어떤 중국에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을 통해서 국채 매각을 미국 국채 매각이죠. 이거를 좀 가속화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는 관점도 염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위안화 약세 때문에 중국의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런 어떤 앞으로의 방향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0월 9일날 수요일날은 한글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모멘텀이 좀 약한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들, 어떤 연준 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공방이 펼쳐졌던 지난 어떤 FOMC 회의를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또 타진하는 게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10월 10일 목요일 날은 바로 휴장한 다음 날 옵션 반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웨이 매각의 본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SK 네트워크스와 중국의 하이얼 컨소시엄, 그리고 칼라일 그룹, 베인 캐피털 이런 네 곳이 인수 후보로 예정되어 있는데, 흥행이 됐었을 때 오히려 이제 웅진 관련된 웅진 종목들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그래도 유력 후보인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동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무엇보다 공급과 수요 측면 쪽에서 수요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아마 이제 공급 관련된 쪽에서도 어떻게 감산 관련된 얘기 계속 확인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한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11일과 11일 간에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주 후반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변화되는 요인들은 일단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아직 쉽지는 않겠다란 어떤 관망의 시각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변화가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결과 흐름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최근에 이어지는 핵심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또 201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행보가 아무래도 어떤 비둘기파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CPI 관련된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10월 1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9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는 즉 소비와 관련된 지표 쪽에서 아무래도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가 살짝 전환되는 모습들인데 지난 고용 지표에서도 발표됐듯이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관련된 지표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봐야 될 것들이 휴장이 있긴 하지만 주 중반에 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부진한 지표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 만큼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현실인 만큼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부진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각국의 글로벌 정부가 앞으로 즉 미래의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이 이제 여기서 저점을 이어가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당장보다는 아무래도 변화 가능성에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쪽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어떤 대표 IT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주 초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과 함께 주 후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결과 흐름들 이쪽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0선 중심의 지지권들 그리고 코스닥은 한 600선 중심의 지지권들의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나 약간 최근에 강하게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했다가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저항권, 즉 단기 이격이 확대된 상황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다시 기지개를 V자 패턴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대응하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관점 쪽에서 2000선 중심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기 눌림목 쪽에서의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그에 따른 대응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일단 말씀드렸던 시장의 한쪽 섹터 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다시 시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계속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일단 가장 나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한 발 뺀 뒤에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 쏠림에 따라가기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오늘도 오르고 있긴 한데 큰 강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어느새 20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나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좀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매물을 좀 회수하면서 팔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시장 흐름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매도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9월 전 세계 투신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은 무려 956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신 자금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전 세계 주시장이 하락한 것은 순유입된 자금들이 대부분 MMF라든지 채권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시장에는 불과 32억 달러 정도의 유입되는 효과에 그쳤는데요. 주식형 펀드만 보더라도 9월 중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9월 4일부터 17일까지 무려 336억 달러 정도가 유입됐는데요.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재개라든지 거시경제 지표가 건조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38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9월 하순부터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 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급속도로 유치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탄핵조사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신호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역 협상이 좀 더 진전돼야만 미국 주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흥국 증시 쪽에도 분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자금 이탈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저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지금 세계 대형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을 보면은 10월 증시를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10월은 펀드 결산을 앞두고 절세 대책 차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주가 변동성이 무척 큰 계절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경제지표 압박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블랙시트를 둘러싼 혼란 등이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 일종의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패리티라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자산의 투자 위험을 균등하도록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을 줄이고요. 대신 가격 변동이 작은 자산을 더 많이 담아서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의 리스크 배분을 동일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과 같은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지만 금융 위기 같은 시장 변동 위험에는 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손실도 작고요. 또 안정적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매니저가 많아질수록 주가 조정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을 앞두고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얼마나 더 쓰는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축소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경계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글로벌 G1 국가인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미국 시장이 이제 결국에는 강세 장세가 끝나가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내놓는 자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1년 차에 미국 증시의 그 강세 국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네 가지를 주로 들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목 GDP 성장률 대비 기업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2014년 말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거죠. 결국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은 주가 약세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신용은 경제 혈액인 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면은 경기와 주가에는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2018년 10월부터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도 언젠가는 끝나는데 이 부분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변동성 확대는 기관 투자에게는 경고 신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주가 옵션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경기 후퇴와 함께 증시 하락도 함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만 상승 랠리를 나홀로 상승장을 만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형주와의 주가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IT나 헬스케어, 일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도 업종들이 이제는 꺾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 지수라든지 신용 스프레드, 기업 이익이 실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주식 투자 시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제 순환 주기 중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언제쯤 또 회복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요. 세계 경제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 빠졌고요. 올해 7월 말까지는 16개월째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국면을 비교해 보면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는 21개월이었고요. 2015년 신흥국 경기 위기 때는 17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그 경기 침체 국면 마지막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침체 국면이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국가의 고용 환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면에서는 불안이 이전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최강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지만 세계 각국이 금리나 재정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물 경제에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벌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중에서도 경기 회복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세계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신호음이 점점 강하게 울릴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을 언제 투자할지 그리고 또 언제 투자해야지 높은 수익을 줄지 이 타이밍을 찾는 매니저들도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경기 회복에 결정적 호재가 있을 수 있고요. 악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세계 경기 회복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 찾아와야지만 실물 경제가 부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확전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금융이나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 세계 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측 불확실성이 고조가 된다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둔화되면서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경기 체감 지표가 바로 악화되고요. 또 역자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는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다운사이드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무역 전쟁이 그나마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고 중국이 안정 성장으로 계속 이행을 해간다면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부터는 경기 연착륙과 관련된 신호음들이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의 최저치가 나오면서 경기 불황 얘기까지 지금 뭐 디플레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10월에 그러다 보니까 FOMC에서 금리 인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ISM 지표가 발표되기 전후를 보면은요,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50% 이하였다가 현재는 85%까지 상승한 상태인데요. ISM 제조업만 가지고 추정한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재 성장률 1.8%보다 밑도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비제조업 부분을 합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한 2% 정도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1.528%까지 떨어졌고요. 엔달러 환율도 106엔대까지 떨어지는 위험 회피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될 미중 무역 협상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20년 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이전보다 전향적인 양보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0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추가 관세 응징이라든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투자 규제에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는 12월 FOMC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 수준을 20이라든지 BOJ처럼 더 낮추라고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서는 그나마 한 가지 호재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